10월 12일 일요일 프로토 승부식 120회차 K리그2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 받아보시면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중앙에서 이규성이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한다. 그는 수원의 전진 빌드업을 주도하며 짧은 패스로 중원을 연결한 뒤 타이밍을 바꿔주는 롱패스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무너뜨린다. 이규성의 패스를 이어받은 세라핌은 폭발적인 첫 터치와 속도 변화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무너뜨린다. 그의 페네트레이션은 상대 3백의 간격을 흔드는 데 탁월하며 컵백 상황에서 일류첸코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준다. 일류첸코는 제공권뿐만 아니라 이선 침투를 돕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며 세컨드볼 경합에서 팀의 세컨드 템포를 유지한다. 수원은 이규성의 패스 라인과 세라핌의 돌파 루트가 조합되며 전진 템포가 끊기지 않은 안정적인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다. 또한 양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세라핌의 돌파와 맞물리며 하프스페이스 점유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전체적으로 수원은 점유율뿐만 아니라 압박 후 역전환 속도에서도 한층 세련된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중이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중앙에서 이정엽이 제공권 싸움을 주도하지만 단독 돌파력은 제한적이다. 그의 움직임은 주로 세컨드볼 연결과 페널티 박스 근처의 위치 선정에 집중되어 있다. 명준재는 좌측 라인에서 적극적인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이 가해질 때 공을 잃는 장면이 잦다. 이광진은 중원에서 템포를 유지하려 하지만 수원의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 공격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 천안의 3백 라인은 수비 간격이 좁아 제공권 방어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측면에서 속도를 동반한 공격에 쉽게 흔들린다. 특히 세라핌처럼 폭발적인 돌파 능력을 갖춘 자원에게는 커버라인의 회복 속도가 늦어 공간 노출이 잦다.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커버링 범위도 넓지 않아 상대의 빠른 빌드업 전개에 대응하기 어려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천안의 문제는 전술적 유연성 부족과 라인 강력 유지 실패로 요약된다. 수원은 이규성의 패스 템포와 세라핌의 돌파가 맞물리며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천안의 3백은 커버라인이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전개가 끊긴다. 전술 완성도, 홈경기 리듬, 심리적 집중력까지 모두 수원이 앞서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수원이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며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후방에서는 5선 수비 라인을 촘촘히 세워 안정적인 블록을 구축하고 수비 전환 시에도 간격이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 알베르티는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내내 리듬을 조율하며 날카로운 킬패스로 전방 라인을 살려주는 전남의 전술 핵심이다. 그의 킥 정확도와 시야는 K리그2에서도 손꼽히며 전방으로 이어지는 롱패스 한 방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호나는 빠른 스프린트와 순간 가속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타이밍에 침투를 시도하는 공격 자원이다. 발디비아는 이선에서 유연한 볼 컨트롤과 드리블 돌파를 통해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며 득점 찬스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전남은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더라도 알베르티의 패스 한 방과 호난의 속도만으로 경기 흐름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팀이다. 파이브백은 단순한 수비 전술이 아니라 역습을 위한 전술적 발판이다. 수비 조직이 안정되면 공격 전개는 더욱 효율적으로 바뀌며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도 이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3백을 기반으로 전진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방과 후방의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리스크가 크다. 김우빈은 후방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라인 간격 조정에서 타이밍이 늦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사라이바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수비와 공격을 오가지만 마무리 국면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라파는 측면 돌파와 컷백을 통해 공격을 풀어나가지만 전남의 오밀조밀한 수비 라인 앞에서는 돌파 공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으로는 공격 템포를 유지하려 하지만 상대의 빠른 전환 속도를 감당하기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전남처럼 역습 전개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2차 전환 방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은 안정된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역습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경기 전체 리듬을 자신들의 템포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안산은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세밀한 조율이 부족하고 역습 대응에서 조직적 공백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 알베르티의 킬패스 한 방과 호난의 속도, 발디비아의 연계가 결합될 때 전남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인을 넓게 쓰며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페지는 터치라인을 따라 치고 들어간 뒤 박스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하며 슈팅 각도를 만들어낸다.
그의 드리블 타이밍과 볼 간격이 짧아 수비수의 발을 묶지만 중앙 연계가 부족할 땐 개인 플레이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곤잘로는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볼 연결과 전방 압박 전환에 관여하며 전진 시이선과 3선의 강역을 조율한다. 사비에르는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전개가 끊기며 공격 리듬이 단조로워진다. 전체적으로는 패신의 돌파 이후 이어지는 세컨드볼 대응에서 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득점 패턴이 한정적이어서 경기 초반 선제 득점을 잡지 못하면 공격이 막히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개를 노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방에서의 원투 패스 의존도가 높다. 박창준은 박스 앞에서의 순간적인 템포 전환에 능하고 몬타뇨는 짧은 간격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를 벗겨내는 데 집중한다. 이 둘의 빠른 원투 패스는 박스 근처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측면과 중앙의 지원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이 단발성으로 끊긴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라인 강력이 좁은 경기에서는 수비 가담 비중이 커지며 공격 가담이 줄어든다. 특히 후반 교체 카드들의 기여도가 낮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커 옵션이 부재하다. 전반전에는 상대 압박을 이겨내며 템포를 유지하지만 후반 들어 체력 저하로 전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부산은 패신을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이 위협적이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은 한계가 있다. 부천은 짧은 패스로 박스 앞 공간을 공략하려 하지만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진다.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교체 자원 한계가 맞물리며 전반과 후반 모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팀 모두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하며 무승부 가능성이 짙은 경기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이 탁월하고 볼이 발끝에 닿는 순간 슈팅 전환이 빠른 피니셔다. 박수빈은 전방으로 볼을 운반하며 리듬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로 2선과 3선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이어주는 감각이 예리하다. 특히 사무엘과의 영예는 팀 전술의 핵심이다. 사무엘이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면 박수빈이 전진 템포를 유지하면서 공격의 무게중심을 끌어올린다. 이 과정에서 레안드로가 좌측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하며 인천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강력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준다. 레안드로는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을 기반으로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컷백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매우 정교하다. 이 패턴에서 박수빈의 패스가 정확히 연결되면 레안드로는 낮은 크로스로 후이즈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성남의 공격 루트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는 구간이 바로 박수빈, 레안드로, 후이즈 3인 연계다. 이들은 상대 압박을 피할 때 짧은 패스로 템포를 유지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구조로 상대 수비를 단계적으로 무너뜨린다. 수비 전환 시에도 미드라인이 빠르게 압박을 걸며 볼을 잃은 직후 곧바로 전방 압박을 가해 세컨드볼 회수율을 높인다. 전술적으로 성남은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면서도 공격 전개는 좌측 중심으로 치우친 패턴을 반복하며 확실한 강점을 형성했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은 뛰어나지만 연계 플레이에서는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제르소는 스피드가 좋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션 이탈이 잦아 측면 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이명주는 경기 운영 경험이 풍부하지만 활동 방향이 좁아지며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은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은 있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수비 강력이 벌어지면 뒷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며 컷백 대응이 불안한 장면이 자주 드러났다. 전술적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할 경우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라인을 낮추면 전방 압박이 풀리면서 중원 점유율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인천의 수비 구조는 좌우 간격 조절이 불안정하며 성남의 빠른 패스 전환과 컷백 루트를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다. 성남은 박수빈의 전개 능력과 레안드로의 침투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 효율이 최고조에 달했다. 인천은 수비 전환이 느리고 컷백 대응이 불안정해 박스 안 실점 위험이 높다. 이 경기는 성남이 자신들의 세밀한 전술 루트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응고인은 수비진에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시도하지만 제공권 대응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김승호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지만 압박 상황에서 볼 처리가 다소 불안하고 롱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손준호는 측면 수비 가담이 빠르지만 커버 범위가 넓어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위치 선정이 흔들린다. 특히 중앙 센터백 조합이 평균 신장이 낮은 편이어서 장신 공격수를 상대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크다. 후방에서 한 줄을 내린 수비로 버티더라도 세컨드볼 처리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진다. 결국 페널티 박스 안쪽 공중볼 싸움에서 열세를 피하기 어렵고 제공권이 강한 팀에게는 언제든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중민은 타점 높은 헤더와 박스 안에서의 포스트 플레이 능력이 탁월하다. 브루노 코스타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를 이어가며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컷백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다. 헤나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이선 침투 타이밍을 조율하며 세컨드볼 상황에서 빠르게 슈팅 각도를 만든다. 팀 전술의 핵심은 이중민을 향한 크로스 루트다. 경남의 풀백과 윙 포워드들이 박스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크로스를 시도하고 이중민이 제공권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브루노 코스타가 세컨드볼을 수거하고 헤난이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방 압박보다는 효율적인 공격 루트에 집중하며 높은 타점의 공격 루트로 충남 아산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충남 아산은 수비 집중력은 있지만 높이에서의 한계가 뚜렷하다. 경남은 이중민의 제공권과 브루노 코스타의 전진 크로스 루트가 완성형 단계에 진입했다. 결국 세트피스와 공중볼 싸움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경남이 득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과 제공권의 격차. 이 두 가지가 승부를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